이제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뭘 했냐면 위치 벡터와 벡터의 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쵸? 벡터의 성분은 위치 벡터의 시점을 원점으로 통일시켰을 때 종점만 나타내자. 이런 약속이 종점의 좌표로 표현을 하면 벡터가 된다. 시점이 원점인 벡터다. 여기까지 기억나십니까? 요거까지 얘기를 했었고, 여기에서는 이제 평면 벡터의 내적이라는 걸 배워. 내적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곱하기다. 벡터의 뭐다? 곱하기. 근데 벡터에 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내적과 외적이 있어요.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벡터 공부하면서. 그럼 내적과 외적의 차이점이 뭐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면 얘가 내적이야. 그 위에 있죠? 근데 곱하기 기호도 있잖아. 얘가 외적입니다. 얘가 내적이고 이게 외적이에요. 이 내적은 결과가 스칼라가 나오는 거고 외적은 결과가 벡터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치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A 내적 B는 스칼라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존재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A 내적 B 내적 C 이런 건 불가능해요. 왜? 이거 우선 계산하면 뭐니까? 스칼라잖아. 근데 이게 내적은 될 수 없다고. 하지만 얘는 뭐는 될 수 있어? 곱하기는 될 수 있지. 이게 스칼라 곱하기 벡터는 할 수 있잖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이런 개념들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는 돼. 여기를 이렇게 바꿨어 만약에. 그러면 얘는 결과가 벡터지. 이 벡터와 내적해라 이 벡터랑. 이건 또 가능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내적과 외적이라는 게 있고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외적을 가르치지 않죠. 알겠습니까? 고급 수학에서는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고급 수학을 하시는 친구들은 외적까지 아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내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내적은 이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적이 결국은 뭐냐? 여러분 이거 되게 신기한 건데 약속이에요. A 내적 B를 이렇게 하겠다.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거 다 스칼라죠. 알겠죠? 그래서 결과가 스칼라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정의야. 이렇게 정의를 내리겠다. 그런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뭐도 알아야 되느냐? 기하학적 의미를 아셔야 돼요. 여기가 A고 여기가 O고 여기가 B일 때 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세 개를 곱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 녀석을 A 벡터, 얘를 B 벡터라고 할 때 얘의 크기가 A 벡터의 절대값, 이거의 크기가 B 벡터의 절대값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다가 한 벡터의 종점에서 다른 벡터에다가 이 정사형을 내려요. 수직을 내려. 수선의 발을 내려. 그러면 요 빨간색 길이가 뭐가 될까요? A 벡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죠. 이거 곱하기 이거 되는 거야. 거기에다가 누구를 더 곱하래? B 벡터. 그러니까 얘는 내적이라는 건 정사형 길이 곱하기 그 정사형의 배경이 된 벡터의 크기예요. 그래서 요 빨간색 길이 곱하기 파란색이야. 이거 곱하기 이거. 이게 내적이구나.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요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거 이렇게만 내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렇게 내려도 되거든. 그럼 이거 곱하기 이게 되는 거고 이게 둔각일 수도 있죠. 이걸 조심하셔야 되는데 둔각 여기 두 벡터 이루는 각이 둔각이면요 A 벡터를 B 벡터의 정사형 내리면 요렇게 되니까 정사형 내린 길이 곱하기 빨간색 길이 곱하기 배경 파란색 길이 이거를 곱하면 양수가 나오거든. 근데 이렇게 안 겹치고 반대 방향이 되면 이 코사인 값이 음수기 때문에 얘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요건 양수고 요거 양수잖아. 절대값이니까. 얘는 뭐야?
얘는 음수잖아. 둔각이면. 알겠어? 그러니까 기하학적 의미는 이거 곱하기 뭐 하면 된다? 마이너스 하면 된다. 아시겠죠? 기하학적 의미로 구할 때. 다시 두 가지 알려줬어요. 정의, 식적인 의미. 크기 곱하기 두 벡터가 이루는 값 코사인 값을 곱하면 된다. 이게 정의. 기하학적 의미, 다른 벡터를 다른 벡터의 정사형 내렸을 때 정사형 내린 길이 곱하기 그 벡터의 길이.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진짜는 이거야. 얘를 A1, A2, B1, B2다. 여기서 A1, A2가 뭐냐? A1, B1, A2, B2. X좌표들끼리 곱하고 Y좌표들끼리 곱해서 더한 게 내적의 결과다. 이 얘기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신기한 거야. 얘는 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증명하는 거야. 뭘로? 얘로 증명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요 녀석 가지고 얘를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외우면 돼. 이게 숫자는 좀 다를 수 있는데 X좌표들끼리 곱한 거 더하기 Y좌표들끼리 곱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옆에는 이제 좀 다르게 썼는데 A1 뭐라고 썼어? A2? 예, B1, B2라고 썼는데 의미는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문자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뭘로 외워야 돼? 얘는 뭐다? X좌표들끼리 곱한 거. 얘는 뭐다? Y좌표들끼리 곱한 거. 그걸 더하면 내적값이다. 내적은 음수가 나와도 돼요, 안 돼요? 상관없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런데 여기서 내적을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 얘가 90도면 얘가 90도야. 수직. 그러면 얼마예요? 코사인 90도? 0. 코사인 90도 얼마? 0이죠? 0. 그쵸? 중요합니다. 수직 조건이에요. A 내적 B 빵이에요. 이걸로 구하든 내적은 빵이 되면 수직이라는 거야. 두 벡터가.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두 직선이 수직하면 여러분 이제 기계적으로 떠오르잖아. 뭐가 떠올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떠올라 안 떠올라? 떠오르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두 직선이 수직, 두 벡터가 수직 이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 내적이 빵. 뭐가 떠올라야 돼? 내적이 빵. 이거 떠올라야 돼요. 안 그러면 바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놔두지 않지. 코사인 세타는요, 저거 크기를 나누면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분의 A 내적 B야. 이게 삼각비를 구하는 아주 새로운 접근이지. 그래서 이게 내적에서 나오는 활용되는 가장 많이 쓰이는 거야. 두 벡터가 이루는 각, 그리고 수직이면 내적이 빵. 물론 평행도 있어요. 평행이면 0도 아니면 180도니까 뿔마 1이거든. 그거는 내적에서 별로 안 써먹어. 뭘 많이 써먹어? 평행은 오히려 다른 벡터를 다른 벡터에 실수배한다. A 벡터는 KB 벡터. 알겠습니까? 그걸 더 많이 쓰지 이걸 쓰진 않아요. 내적에서. 평행 조건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내적의 성질.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봐요. 내적의 성질을 보면 교환돼요, 안 돼요? 교환돼요, 안 돼요? 되죠? 분배돼요, 안 돼요? 되죠? 지금 분배된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실수배에 대하여서는 결합법칙이 돼요. 얘부터 곱하고 내적하나 B에다가 K배 하고 내적하나 내적을 하고 K배 하나 똑같다 이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야? 상관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모든 1, 2, 3번을 다 종합한 결론. 너희들이 뭘 느껴야 돼? 곱셈이랑 똑같구나. 알겠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 체계에서의 곱셈하고 다를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느껴야 돼. 단 요거는 추가해야지. A 내적 A. 얘는 뭐냐 그럼? A 벡터랑 A 벡터랑 곱한 거지? 얘는 A 벡터 크기 곱하기 A 벡터 크기 곱하기 코사인 0도거든. 근데 코사인 0도가 뭐야? 1이야. 1. 그래서 앞으로는 얘는 이렇게 쓰자. 이해되세요? 그럼 만약에 이런 게 있어. 이게 있단 말이야 얘들아. 너희들이 느낌 받아야 돼. 느낌 받아야 돼요. 요렇게 되면 아 얘는 A 벡터 B 벡터 더한 것도 벡터거든. 이 똑같은 벡터를 내적했다라는 거구나. 완전 제곱은. 이해돼? 그러면 얘를 분배 법칙 쓰면 분배 법칙 다 된다 그랬거든. 그러면 A 내적 A, A 내적 B, B 내적 A, B 내적 B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얘는 뭐라고 다시 바꿀 수 있다 그랬어? A 벡터 크기 제곱 내적은 교환 법칙 된다 그랬잖아. 그치? 교환 법칙 쓰면 2A 내적 B 그 다음에 B 벡터 크기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아 그러면 난 뭐를 이렇게 한 거야? 앞으로 요렇게 제곱 있으면 곱셈 공식 하자. A 제곱 2개 곱하고 2배 뒤에 거 제곱. 근데 완전 제곱 쓸 때만 뭘 써주면 되는 거야? 벡터 제곱이란 거 없으니까 크기 제곱 쓰자 이 얘기야. 그리고 이 점을 생략하지 말자. 알겠지? 그럼 이거는 다 되는 거야 이제 내적에서. 곱셈 공식들을 다 써먹을 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자 요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여러분 빠르게 한번 쭉쭉 볼게요. 홀수번 349번 351번 얘가 A 내적 B를 구하래요. 그러면 A 벡터 크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30도 얼마? 2분의 루트 3이지? 3 루트 3 이렇게 돼요. A 내적 B를 구하래요. 그러면 A 벡터 크기 B 벡터의 크기 코사인 120도지?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여러분이 이제 코사인 값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 되겠죠. 코사인 120도를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넘어갈게요. 353번 A 내적 B를 구하여라. 그러면 X좌표들끼리 곱하 마이너스 8 Y좌표들끼리 곱하 6, 38 얘 부호 그대로 보존해줍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나오면 마이너스 나올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음수 나와도 상관없어. X좌표들끼리 곱하고 Y좌표들끼리 곱해서 더하면 끝. 너무 쉽죠? 얘는 아까 설명해서 증명을 했으니까 여러분 더 설명 안 할게요. 다음 얘를 증명하라는 건 그러니까 A 벡터 플러스 B 벡터 내적 A 벡터 플러스 B 벡터 이렇게 바꿔놓고 분배 법칙 쓰라는 거야. 알겠지? 다음 357번 자 얘를 보면 이제 선생님처럼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어야 돼. 얘를 어떻게 갈 거냐면 얘 이렇게 그냥 분배 법칙 쓰는 거야. 3A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3A 제곱 할 때 벡터 크기 제곱 이렇게만 써주라고. 그리고 AB 개수를 보자. 얘는 1AB 마이너스 6AB 마이너스 5AB인데 그걸 A 내적 B라고 쓰자 이 얘기야. 그 다음에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2B 제곱 마이너스 2B 제곱 대신에 크기 제곱 이렇게 써주면 돼. 알겠니? 그럼 때려내면 되겠지 이제. 얘가 루트 5니까 루트 5제곱 5 3은 15 A 내적 B는 따로 구해줬네.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으니까 플러스 5 되고 B 벡터 루트 10이니까 루트 10의 제곱 아하 뭐예요? 마이너스 20 우와 0이죠? 이 벡터와 이 벡터는 서로 수직 증명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적이 빵이면 수직이다. 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하여라.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코사인 세타라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그리고 A 내적 B. 그럼 A 벡터의 크기라는 건 뭐냐? 얘를 원점에서 시작하는 녀석이니까 1, 루트 3을 연결한 거잖아. 루트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그래서 루트 10 곱하기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내적은 X좌표들끼리 곱하고 Y좌표들끼리 곱해서 더하면 돼요. 그럼 얘는 5 루트 2
분의 5는 약분돼서 2분의 루트 2가 코사인 세타지. 답은 뭐가 되겠어 그럼?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2가 나왔네. 4분의 파이 45도죠. 이해되십니까? 짝수번 풀었네. 홀수번 여러분 푸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얘는 짝수번이지만 그냥 풀게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걸 구하는 방식, 이게 너무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방식이, 앞으로 너희들이 어떤 두 벡터에 이게 합의 크기 합을 주거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양변 제곱을 하세요. 양변 뭘 해라? 제곱을 해라. 그럼 1의 제곱은 1이죠. 여기가 2였으면 4가 쓰면 돼. 알겠어?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안에 제곱 전개하는 거 안에 내적이 나와. 알겠니? 왜? 얘 이거 뭐야? 완전 제곱식. a 제곱 마이너스 2ab 할 때만 점을 붙여주면 돼. b 제곱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1. 근데 a 벡터 크기 얼마래? 1. b 벡터 크기 2. 1, 2 넣으시면 5가 되겠죠? 5 마이너스 2a 내적 b는 1. 1 넘어가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 나눠가지고 a 내적 b는 얼마요? 2가 되겠죠? 그럼 코사인 세타는 뭐였어?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분의 내적, 이렇게 해서 구한 내적을 갖다 쓰는 거야. 여기는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곱한 거고. 그럼 약분해서 얼마? 1 세타는 빵도죠. 두 벡터가 이루는 각. 2번은 그냥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는데 얘가 1이 나왔을 때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자. 일치. 알겠습니까? 자, 다음. 수직이 되도록 떠올라야 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순간 이후로 중요해요. 내적이 빵. 이게 안 떠오르면 안 돼. 알겠지? 반드시 뭐라고? 내적이 빵. 그러면 A 내적 B를 구하면 X좌표들끼리 곱하고 Y좌표들끼리 곱한 게 빵. X는 2 끝. 그러면 여러분 X가 2인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5, 마이너스 2를 찍고요. X 2일 때 2,5를 찍으면요. 얘가 의미하는 건 요 녀석 벡터와 요 녀석 벡터가 내적이 빵이라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알고 있는 거 뭐예요? 이 직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5분의 2죠.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그 다음에 이 직선의 기울기 얘가 2니까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2분의 5죠.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 이게 너무 신기한 거지. 다음. 자, 선생님이 아까 얘는 KB 하는 걸 난 선호한다 그랬잖아. 요렇게 하는 거 선호한다고. 알겠니? 얘는 마이너스 1,3 그대로고 얘는 KB 하면 3K, K가로 4X 빼기 1 요렇게 되거든. 그럼 X좌표들끼리 같으면 되니까 K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겠지. 그치? 이해돼? 그럼 Y좌표들끼리 같으면 되니까 Y좌표 3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었고 4X 빼기 1이니까 요렇게 풀면 된다 이거야. 양변에 마이너스 3 곱해줄게요. 그럼 4X 빼기 1만 남죠? 빼기 1 넘어가면 마이너스 8 남으니까 X는 마이너스 2 끝. 어렵지 않아. 알겠지? K배로 풀어도 돼요. 알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65번 얘랑 수직이고 그러면 크기가 루트 5래요. B 벡터를 A, B라고 놓으면 수직이면 내적이 빵. 그래서 내적을 구하면 A 플러스 2B 이게 빵. 근데 크기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구하는데 이게 루트 5. 이거 연립해서 푸시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AB 값 나와 안 나와? 나오겠죠?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이제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하고 원의 방정식에 대한 설명을 먼저 간단하게 할게요. 직선의 방정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직선의 방정식은 세 가지다.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 중에서 벡터로 표현한 벡터 방정식이 있어요. 직선의 벡터 방정식. 이해되십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좌표 평면에서 이 빨간색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의 좌표를 찾고 싶은 거야. 얘를 찾고 싶은 거야. 얘를 벡터로 표현을 해서 찾고 싶은 거야. 그럼 문제에서 주어져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야 돼. 너희들이 중학교 2학년 때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면 그때 두 가지 정보를 꼭 줘야 된다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요? 뭐하고 뭐야? 기울기랑 한 점이죠. 기울기랑 한 점을 줘야 돼. 그래야지 y절편을 찾을 수 있거든. 어떤 직선의 문제라도 기울기 주는 방법은 이제 막 다각화하지.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골자는 그거란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이 직선의 방정식을 벡터로 표현하든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을 하든 일반형으로 표현을 하든 무조건 뭐는 있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한 점은 있어야 돼요. 뭐는 있어야 돼? 한 점. 직선 위에 한 점을 알려줘야 되는 거야. 이거는 알려주지 않으면 때려 죽어도 알 수 없어.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알려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직선과 평행한 벡터를 하나 알려줘야 됩니다. 문제에서. 이거 U라고 할게요. U 벡터. 아시겠죠? 얘 U를 A, M이라고 하죠. 이 종점의 좌표가 A, M인 거야. 얘는 평행한 거예요. 이 직선하고 평행. 이 직선과 평행한 벡터는 무수히많이 있겠지. 이해돼요? 이 직선과 평행한 벡터 이것도 있지만 이렇게 길어도 되잖아. 이쪽으로 가도 되잖아. 심지어 무수히 많아요.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U 벡터를 방향 벡터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혼합을 하면 기울기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우리가 알았던 기울기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방향 벡터의 역할이야. 근데 너희도 이거 봐봐. 이 직선의 기울기 뭐니? 여기가 L, M이야. 그럼 기울기 뭐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 L분의 M이야. L분의 M. 얘를 알면 이 직선의 기울기를 아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러면 벡터 방정식은 위치 벡터로 표현을 하는데 위치 벡터를 각각 P점의 위치 벡터를 스몰 p 벡터, A점의 위치 벡터를 스몰 a 벡터라고 할게요. 그러면 P 벡터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 먼저 A 벡터를 간 다음에 이해돼요? 이렇게 P 벡터를 찾아갈 건데 요 녀석은 여기서 출발했지? 그럼 A 벡터 간 다음에 이렇게 가면 되잖아. 삼각형법, 꼬리물기. 이해되세요? 그래서 A 벡터 간 다음에 요 길이가 뭐냐? 바로 이 녀석의 적당한 실수배. 두 벡터가 평행하면 적당한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가 K 곱하기 U 벡터 요렇게 쓰는 거를 우리는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라 그래요. 여기에다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분들을 다 넣어서 정리한 거 이게 뭐야?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x, y가 P점의 종점, 얘가 x1, y1 A 벡터, 얘는 KU는 KL, KM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같다 그랬으니까 x좌표끼리 똑같다 그러면 x는 x1 플러스 KL 될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 다음에 여기 y는 y1 플러스 KM 될 거 아니니?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직선의 방정식의 매개변수 표현법. 얘를 뭐라고 불러? 매개변수 표현법 이렇게 불러요. 얘를 벡터 방정식, 직선의 벡터 방정식, 요 녀석을 직선의 매개변수 표현법, 매개변수 K로 표현을 한 거야.
매개변수 표현법. 여기까지 정리되세요? 이 얘기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요 점의 좌표와 얘랑 평행한 벡터에 종점을 주면 우리는 문자를 두 개 세울 필요 없다. x, y, k 하나만 있어도 된다. 이 얘기야. 이게 왜 중요할까요? 공간은 x좌표, y좌표, z좌표 3개 있잖아. 그때도 되는 거라고. 그러면 그때 가서는 문자가 3개인데 매개변수로 하면 무조건 문자가 하나야. 차원이 아무리 늘어나도. 알겠니? 그래서 매개변수 표현법은 중요해.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이지 않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이 직선의 좌표 평면에서의 식이거든. 그래서 x, y에 관한 식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가 k가 다 있으니까 k에 대해서 정리해요. 그럼 얘 넘어가고 l로 나누면 되니까 k는 L분의 x 빼기 x1 이게 k라고. 그럼 이쪽도 k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잖아. 그럼 얘 넘어가고 m 나눠요. 그럼 뭐야? m분의 y 빼기 y1 이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야. 이게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지. 이거를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이 뭐라고 불러? 표준형.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정보, 이런 모양에서 알 수 있는 건 이 직선의 평행한 방향 벡터는 L, M이구나. 바로 x 밑에 계수가 방향 벡터 x 성분, y 밑에 계수가 방향 벡터 y 성분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 모양으로 문제가 많이 나올 거야. 그럼 이 모양 나오면 니들이 딱 눈치채야 돼. 뭘? 요거 방향 벡터 주려고 했구나. 이 직선과 평행한 벡터를 주려고 하는 거구나. 이걸 눈치채야 돼.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x, y 계수가 얼마인지를 확인해라. 1. 여기가 2가 있으면 분자분모 2를 나눠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를 분자분모 곱해야 된다고. 반드시 1일 때 이게 x 성분, y 성분이야. 계수가 x, y 계수가 1일 때.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알 수 있는 거, 한 점을 알 수 있어요. x1, y1을 지난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직선의 방정식 y는 mx 플러스 n꼴 있잖아. 그거 만들어보자. m을 1로 곱해. y1 넘겨.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y는 l분의 m 가로 x 빼기 x1 플러스 y1 이걸 퉁쳐가지고 나중에 너희들은 기울기 m이다 이렇게 배운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기울기가 얘고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L을 한번 곱해볼게요. 양변에 L을 곱해보면 mx 전개하고 mx1 L y1 이렇게 되죠. 요 녀석은 그냥 퉁쳐서 상수 C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가 넘어오면 mx 빼기 ly 플러스 c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x계수와 y계수 있죠. 요 녀석 가지고 벡터를 하나 만들면요 m벡터라고 할게요. h벡터라고 할게요. h벡터라고 하면 m, 마이너스 l이라고 해볼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까 방향 벡터 u가 뭐였어요? u가 L, M이었죠. L, M이었거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얘하고 얘를 내적해봐. 얼마 나와? 빵. 얘 x좌표들끼리 곱하면 ml, y좌표들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ml. 없어진다. 이해되세요? 그 얘기는 뭐야? 그 얘기는 이 녀석은 이 직선의 수직인 벡터라는 거야. 얘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얘를 부르는 이름은 방향 벡터의 수직, 법선 벡터라 그래요. 법선 벡터. 요렇게 돼요.
그럼 정리합니다, 여러분. 얘를 이 모양으로 외우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쓰지.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제 우리 어디서 많이 봤던 모양 나오죠? 이게 직선의 일반형이었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직선의 일반형.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배우지. 얼마 안 됐어 니들 생각보다 이거 배운지. 아시겠죠? 그때 이거 배우고 나서 이런 거 강조 안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A하고 B, X계수하고 Y계수 있지? 얘네만 뽑아 와가지고 X성분, Y성분으로 만든 벡터를 생각을 하면 걔는 이 직선의 수직인 녀석이라고. 항상.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 예를 들면 2x 플러스 y 빼기 1은 0. 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얘 그림을 그려보면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 2분의 1이고요 y절편은 x가 0일 때 y값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려지는 녀석이야. 알겠니? 이 직선이. 그런데 여기 개수들 2하고 1만 가져와서 2, 1을 연결을 쭉 하잖아요. 이게 수직이라니까? 이 얘기야 지금. 여기 2하고 1, x계수, y계수를 가져와서 어떤 벡터를 하나 만들잖아. 그러면 걔가 그 직선의 수직이라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놀랍죠? 앞으로 요거 뭐라고 부른다고? 법선 벡터. 이름 중요해. 왜 그러냐면 문제에서 법선 벡터가 몇 콤마 몇일 때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여러분 법선 벡터가 몇 콤마 몇이다 그러면 요걸로 세팅해야 돼. 방향 벡터가 몇 콤마 몇이다 하면 요걸로 세팅해야 돼, 직선을. 근데 방향 벡터는 아까 얘기했지만 방향 벡터가 2,3이다 하면 기울기 2분의 3 해서 니들이 알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풀어도 무방해요. 굳이 이렇게 갈 필요는 없어. 근데 문제 뭐야? 문제 이렇게 주니까 이렇게 줬을 때 얘를 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지 문제를 빨리 풀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정리돼요? 그럼 얘는 써먹어요, 안 써먹어요? 매개변수 안 써먹어요. 여기 단원에서 안 써먹어. 이건 지금은 없어진 공간에서 중요한 거야. 알겠어요? 지금은 문자가 평면에서는 많아봐야 몇 개야? 2개잖아. 굳이 뭐하러 하나를 줄여? 연립방정식이나 그냥 뭐 한 문자에 관한 뭐 방정식이나 똑같이. 얘 써먹어요, 안 써먹어요? 문제 푸는데 안 써먹어. 얘도 문제 주는 거야, 그냥 조건으로. 그냥 이 모양 보면 직선이구나 이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결국은 이거랑 이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방향 벡터 주면 이거 써먹고 법선 벡터 주면 이거 써먹어라. 난 막 써먹을 거야. 법선 벡터 2,3이다 그러면 여기 2x 플러스 3y 플러스 c라고 쓴다고. 알겠니? 방향 벡터가 2,3이다 그러면 2분의 3분의 이렇게 쓴다고. 바로. 알겠니? 이게 정신 못 차리면 안 돼. 직선의 방정식은 크게 몇 가지다? 2가지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요, 정리 한번 할게요. 내용. 여기에서 이 녀석이 뭐다? 벡터 방정식. 여기에서 u를 뭐라고 했어? 방향 벡터 k 대신 t를 썼네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이게 중요하다. 이때 x계수 y계수가 1일 때, x계수 y계수가 뭐일 때? 1일 때 분모를 뭐라고 그래? 방향 벡터라고 한다. 아시겠죠? 방향 벡터 성분되고요. 여기에 0이 아니라고 나오죠? 둘 다. 하나가 0이면 어떻게 될까? 얘가 0이야. 얘가 없는 거란 말이야. 여기 이제 매개변수 표현법에서 하나가 0이야. 만약에 얘가 0이야, 얘가 0이야. 그럼 얘만 남겠지. 그치? 얘만 남겠지. x는 x1. 얘만 남겠지. 얘가 0이면. 이해돼요? x는 x1이 되는 거야. 그건 뭐예요? y축과 평행한 직선. 얘가 0이면 y는 y1.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x축과 평행한 직선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법선 베타 이렇게 쓸 수 있다. 법선 베타 이렇게 쓸 수 있고, 법선 베타를 이용한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된다. 이게 나중에는 사실은 선생님 설명 안 했는데 공간되면 이 그대로 평면의 방정식이에요. 얘 뭐라고요? 평면의 방정식. 근데 이제 공간에서의 우리 벡터 방정식을 안 배우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없어. 여기다 갖다 끼워놨는데 아시겠죠? 어쨌든 x계수, y계수가 일반형으로 표현했을 때 성분으로 쓰이면 그거는 바로 이 직선과 수직인 녀석이다. 아시겠죠?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 내적을 이용하면 쉬워요. 각각 직선의 방향 벡터를 UV라고 하면 이렇게 구하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다. 요거는 그냥 는 거고, 얘 크기가 이거죠? 얘 크기가 이거죠? 얘 내적 구하는 게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여기 선생님 절대값 없잖아요. 예각이라고 했으니까. 아시겠죠? 절대값은 쉬운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나와요. 두 직선이 평행이면 요렇게 표현을 해라. 수직이면 내적이 빵이다. 근데 우리 수직이면 떠오르는 거 또 뭐 있었어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두 직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아시겠죠? 요걸 기억해야죠. 자, 이제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얘네 둘 다 중요해요. 이거 보고 원인지 모르면요,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요거 두 개를 보고 둘 다 원의 방정식인 걸 아셔야 됩니다. 얘는 의미하는 게 P 벡터가 A 벡터를 뺐어요. 그러면 요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냐? OP 벡터가 P 벡터잖아. OA 벡터가 A 벡터가 되겠지? 그치?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종점 빼기 시점이기 때문에 이 절대값 안은 AP 벡터예요. 이해되십니까? 결국 A를 시점으로 갖고 P점이 종점이 되는 벡터의 크기가 R로 일정하다라는 건 A가 중심인, 이해돼요? A가 중심인 원이다. 반지름이 얼마? R인 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러면 요 녀석은 이걸 양변 제곱한 거죠, 그냥. 그쵸?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됐죠? 그리고 또 하나 알려줄게요, 여러분. 뭐가 있냐면 만약에 원이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에 지름이 이렇게 통과해요. 그때 지름의 양 끝점을 AB라고 할게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 위에 P점을 원 위에 아무거나 잡아도 P점을 AP 벡터랑 BP 벡터는 내적하면 얼마일까요? 빵이겠죠. 빵. 왜? 지름의 원주각은 몇 도? 90도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다가 써놔요. AP 내적 BP 얘가 빵. 이것도 원의 방정식. 요렇게 나오면 A하고 B가 지름의 양 끝점인 원이구나. 아시겠죠? 그럼 얘도 이렇게 쓸 수 있어. P 벡터 빼기 A 벡터, 종점 빼기 시점, 종점 빼기 시점 B 벡터. 요렇게 표현되기도 하니까 두 가지 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원의 방정식 두 개 알려줬어. 알겠지? 요거 하나, 요거 하나. A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R이 원. 얘는 뭐예요? 얘는 AB가 지름의 양 끝점인 원. 자, 이제 A 단계 문제 풀어볼게요. 자, 홀수범 원점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1,2 얘랑 평행하대요. 그러면 나 이렇게 하면 안 돼? 1분의 2 2x 끝? 답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방향 벡터를 이용해서 쓴 거야. 근데 원래는 이렇게 쓰라는 거야. 1분의 x 빼기 0, 0,0을 지나니까 2분의 y 빼기 0, 0,0을 지나고 1,2를 방향 벡터로 갖는다. 알겠죠? 그게 있지 뭐. 2를 곱하면. 아시겠죠? 자, 다음. 그래서 369 같은 경우는 얘가 하나가 빵이죠, 여러분? 그렇죠? 5,0 한번 생각해봐요. x축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걔랑 평행해. 그럼 y좌표만 존재하겠지. 그래서 얘는 y는 마이너스 5. 이게 직선의 방정식. x좌표가 0이면 x는 3.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됐습니까? 다음. 두 점에 지난 직선의 방정식. 그럼 뭐 이거 우리 하던 대로 기울기 구하고 한 점 대입해서 y절편 찾아도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벡터를 배운 시점에서 뭐 요런 방법도 있다.
AB 벡터를 구해보면요. 마이너스 6,1이죠. 종점 빼기 시점. 이해되십니까? 요렇게 하면 요게 이 직선의 방향 벡터도 될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이게 직선 위에 두 점이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x 밑에 x 성분, y 밑에 y 성분 깔고요. x 빼기 x 좌표 5, y 빼기 y 좌표 2 이걸 쓰는 거지. 5,2. 그럼 애들이 꼭 물어봐. 뭘 물어볼까? 선생님 여기에 그러면 B점의 좌표를 넣어도 돼요? 즉 마이너스 6분의 x 플러스 1분의 y 빼기 3을 해도 두 직선이 같은 직선인가요? 물어보거든. 같은 직선이에요, 아니에요? 같은 직선이에요, 여러분. 다를 수가 없어. 알겠지? 여기 위에 놓는 녀석은 아무 점이나 상관없다. 아시겠죠?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이게 어떻게 똑같아요? 달라 보이는데요, 이러는데 실제로 계산해봐. 똑같아. 알겠어? y에 대해서 정리해보라고. 얘 y에 대해서 정리하면 위에 거는 y는 마이너스 6분의 1x 플러스 6분의 5 2 넘어가서 6분의 12 더하니까 6분의 17 되죠? 그럼 얘 정리해볼까요? y는 얘는 마이너스 6분의 1x 마이너스 6분의 1에다가 얘 넘어가면 6분의 18을 더하게 되겠죠? 그쵸? 그럼 6분의 17 나오지. 결국은 똑같은 녀석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 한 점을 넣을 때는 아무거나 넣으셔도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또 AB 벡터만 방향 벡터 되는 거 아니야. BA 벡터 해도 돼. 6, 마이너스 1 해도 된다 이 얘기야.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좀 자유롭죠? 다음. 자, 법선 벡터래요. 얘는 직선의 수직인 녀석이야. 그러면 이렇게 세팅한다고 바로. 마이너스 3x 플러스 4y 플러스 c는 0. 일반형으로 세팅한다고. 얘가 x계수, 얘가 y계수 이렇게 되는 거라고. 법선 벡터면. 아시겠죠? 그러면 얘 1,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c를 구해요. 1 넣으면 마3, 마이너스 2는 마8, 마이너스 11 넘어가서 c는 11 되겠습니다. 그래서 11 써주시면 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375번 얘랑 평행하대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냥 알고 있는 거 그대로 써요. 기울기가 똑같다라는 건 x계수, y계수의 b가 일정하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b를 1대1로 잡은 거야. 알겠지? 그리고 얘를 집어넣어서 c 찾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3 넣으면 마6, 1 넣으면 마3, c는 9.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2x 빼기 3y 플러스 9는 0 이렇게 되겠죠? 이게 평행한 직선. 됐죠? 다음. 근데 이거 이제 뒤에 문제 나오겠지만 얘랑 수직인 직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의 법선 벡터를 방향 벡터로 가지면 되죠. 그래서 얘랑 수직인 직선 이러면 2분의 깔고 마이너스 3분의 x계수 깔고 y계수 깔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얘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x 빼기 x1 y 빼기 y1 부호 바꿔서 써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다음. 자, 이제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라 그러면 얘 방향 벡터 하나 구하고요. U1 벡터라고 할게요. V 쓰기 힘드니까. 얘는 마이너스 4,3이다. 여기가 1 돼야 돼. 알겠지? 조심해야 돼, 이런 거. U2 두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 얘는 3, 마이너스 1이죠. 여기에 분모가 1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1은 생략해서 많이 써요. 그럼 y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1 있다고 생각하고 위아래 마이너스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1이 성분이죠. 방향 벡터 성분이야. 계속 얘기하지만 방향 벡터는 x, y 계수가 1일 때 찾는 거야. 아시겠죠? 조심하세요. 그럼 이 두 벡터 가지고 이루는 각을 내적을 이용해서 하라고. 코사인 세타는 u1 벡터의 크기 5죠. 4제곱, 3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 돼요. 얘 제곱, 얘 제곱 하면 루트 10. 내적하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 선생님 절대값 있었잖아요. 얘가 기니까. 그러면 얘는 5 루트 10분의 15. 5 약분 되고요. 루트 10분의 3. 10분의 3 루트 10. 이게 답이죠.
됐습니까? 자, 다음. 자, 얘 위치 관계를 찾으래요. 그러면 각각의 방향 벡터를 지금 주는 거니까 이 모양은 방향 벡터를 주는 거야. 방향 벡터를 써보면 2, a 빼기 3. 두 번째 방향 벡터는 1, 마이너스 3. 요거 조심하세요. 계속 함정 나오고 있죠. 알겠죠? y계수 1 아닙니다.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위아래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3을 써야 돼. 됐습니까? 자, 그러면 평행이면 다른 벡터를 적당히 실수배하면 다른 벡터랑 같아질 수 있다 이거야. 얘 2배 하면 얘 되죠. 그럼 얘 2배 한 게 얘가 되면 돼. 그래서 a 빼기 3이 마이너스 6이다. a는 마이너스 3. 이게 평행 조건. 수직은요. 내적이 빵. 2 마이너스 3a 플러스 9. 이게 빵. 이것끼리 곱하고 이것끼리 곱해서 0. 더하면 0. 그러면 3a는 11. a는 3분의 11. 이렇게 수직 조건 되겠습니다. 이해 안 된다? 지금 질문해. 넘어갑니다.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인 원. P가 나타내는 도형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입니다. A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3인 원.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 이꼴 9.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유형 7번 홀수번 403번. A 벡터, B 벡터 이렇게 있는데 얘를 x 벡터로 구하래요. 얘는 3x 벡터, 얘는 내적까지 배운 마당에 더하기 빼기도 일반 연산이랑 똑같다 그랬지. 이항시키면 부호 바뀌고요. 요렇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먼저 구하자. 마이너스 2a,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 빼기 b, 마이너스 1,2. 그럼 x좌표들끼리 빼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 y좌표들끼리 빼면 되죠. 그럼 3 나누면 x 벡터 끝.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 x 벡터의 크기 구하래요. 그러면 루트 17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x좌표 제곱, y좌표 제곱해서 더하면 돼요. 얘는 시점이 뭐니까 원점. 다음. 자, 위치 벡터 집중 연습 한번 했는데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얘가 뭐라 그랬어요? 정삼각형인데 m이 0부터 1, 0부터 1 각각 0부터 1, 1이 중요하다 그랬다. 이렇게 되면 얘네가 만드는 평행사변형 내부 및 경계. 됐어요? 그러니까 이 P가 나타내는 도형은 평행사변형이니까 요 정삼각형 넓이의 몇 배? 2배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정삼각형 넓이는 4분의 루트 3a 제곱 9 한변 제곱. 아시겠죠? 그리고 약분돼서 2 남으니까 답은 2분의 9 루트 3. 이게 무슨 도형이 되는지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다음. 자, 401번을 보면 여기가 2까지 갔어요. 여기가 얼마까지 갔어? 2. 얘 1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2를 나눌 거야. 2분의 n이야. 알겠지? 여기 2분의 n 만들면 여기 2배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B점이 종점이 아니라 B'가 종점인데 그 B'는 B의 몇 배 한 거? 2배 한 거다. 알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요 녀석이 요거를 싹 지우고 여기를 선생님이 아까 설명한 게 2분의 n 곱하기 2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n 5a 벡터 2분의 n을 n 다시 2 5b 벡터를 5b 다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n 다시가 0부터 1인 거거든. 그럼 얘가 종점일 때 평행사변형이 된다고. 각각 있으면. 알겠니? 그러면 얘네 요 녀석들 삼각형 일단 만들어 보면 A가 1,2 여기고 B 다시는 B의 2배니까 마이너스 2,2야. 아, 이쪽이네. 마이너스 2,2 요렇게 되겠죠.
여기가 2, 마이너스 2, 여기가 1. 요렇게 되는 삼각형을 2배한 평행 이동을 한 요런 평행사변형 내부 및 경계가 P점이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요 삼각형 넓이 구하기 쉽네. 요거 3이고 요거 2니까 요 넓이 얼마예요? 3이죠 3. 3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얘가 넓이가 3이니까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6 되겠죠? 이해되세요? 다음 유형 8번에 409번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때려 넣으면 돼. C벡터가 3, 마이너스 6이고 2A 벡터는 2P 빼기 6, 4고 B벡터는 Q 플러스 2, 2Q야. 그래서 3은 X좌표들끼리 더한 거 2P 플러스 Q 빼기 4고 요 두 개 더한 거야. 이거 그대로 쓴 거고 이것만 계산한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 넘어가면은 7은 2P 플러스 Q가 되겠죠. 자 이제 Y좌표는요 마이너스 6을 더하면 2Q 플러스 4가 되겠네. 4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이니까 Q는 마이너스 5가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 5니까 넘어가면 12, 2로 나누면 P는 6 되겠죠. 그래서 P하고 Q 더하면 1. 다음 자 유형 9번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를 시점을 바꿔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얘를 그냥 해석할 순 없나? 이렇게 얘를 3으로 나눠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ABC의 무게 중심. 그쵸? 그 무게 중심에 AB 벡터가 이렇게 가고 있대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AB 벡터의 3분의 2가 되는 게 이 PG, 무게 중심을 G라고 할게요. 무게 중심을 G라고 하면 PG 벡터는 3분의 2 AB 벡터다.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를 전부 다 5점으로 바꿀게. 원점으로 시점을. 5G 빼기 5P 종점 빼기 시점 한 거예요. 3분의 2 얘는 5B 빼기 5A. 여기서 우리가 못 구하는 게 뭐가 있어? 없잖아. 왜? 5G 알고 얘 알고 얘 알고 그러면 P점 나와 안 나와? 나오겠죠. 5G, G가 뭐야?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거니까 얘는 3분의 2, 뭐예요? 3분의 5가 됩니까? 맞아요? 그러면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고요. 마이너스 5P. 그러면 얘는 5B 빼기 5A는 암산할까요? 요거에서 요걸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그걸 3분의 2배 하는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를. 그리고 5G 넘어가서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5. 요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얘가 5G 넘어간 녀석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여전히 5P고요. 마이너스 곱할까? 그러면 3분의 2, 3분의 8 되고요.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되고요. 그러면 얘는 3분의 4, 3분의 13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스몰 a, 스몰 b라고 하고 스몰 a, 스몰 b를 빼래요. 마이너스 3분의 9.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다음 두 벡터가 평행할 때 유형 10번의 홀수번. 그럼 얘는 A 벡터가 K, B 벡터랑 같다 이러시면 된다고요. 그럼 2x 빼기 1이 A 마이너스 6이 A 벡터. K는 2K, K 가로 3 빼기 X 벡터.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X좌표끼리 똑같다 그러면 2X 빼기 1이 2K. Y좌표들끼리 똑같다 그러면 마이너스 6이 K 가로 3 마이너스 X.
요걸 K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여기에서는 K는 2분의 2x 빼기 1. 여기에서 K에 대해서 정리하면 얘는 3 빼기 X분의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옵니까? 두 개가 같으면 K 값이 같은 거잖아. 그래서 두 개 똑같다고 놓으면 2분의 2x 빼기 1하고 위아래 마이너스 곱해서 x 빼기 3분의 6하고 같은 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 대각선 곱하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얘 대각선 곱하면 2x 빼기 1, x 빼기 3이 10이다. 2, 6, 12.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x 플러스 3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9는 0. 모든 x 값들의 합 근계수 관계 2분의 7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21번입니다. 여러분 AP, BP, P점이 A점으로부터의 거리와 B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어떻대? 같대. 이런 거 이제 풀기 힘들잖아. 이런 거 생각하기 힘들어. 기하학적으로 생각하기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그냥 대수적으로 풀어. P를 X, Y라고 놔요. 그럼 AP 벡터는 종점 빼기 C점. 그래서 X 빼기 4, Y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요거를 뺀 거야. 마이너스 4 플러스 1. 알겠니? 그럼 BP 벡터는요? BP 벡터도 마찬가지로 x 플러스 2, y 빼기 5. 요거를 크기를 구하래. 그럼 루트 씌우고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니까 양변 루트로 없애기 위해서 제곱을 해줘요. 그럼 결국은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5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x제곱 y제곱 없어지고 뭐 나와? 이거 직선 나오죠? 직선. 왜 직선이 나올까? 요게 의미하는 게 뭐야? 두 점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치. 이 A, B의 수직이등 분선이에요. 얘 중점 구하고 얘 기울기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도 돼요. 기하학적으로 알면. 알겠습니까? 모르면 그냥 이거 정리하면 돼. 아시겠죠? x제곱 y제곱 따위는 안 씁니다. 8x 플러스 16 없어지는 거 아니까 2y 플러스 1 얘는 4x 플러스 4 마이너스 10 y 플러스 25 이렇게 쓰고 다 넘겨. 마이너스 12x 플러스 12y 17 빼기 29 마이너스 10인가? 와 마이너스 12로 나누면 깔끔해지네. 답이에요. 됐습니까? 다음 자 415번은 A점 1,2 B점 2,1 점 B 요렇게 있을 때 이 직선 위에 P가 막 움직인대. 빨빨거리고. 이해돼요? 그때 AP 더하기 BP 이 녀석 합벡터의 크기의 최소값. 그럼 어떤 애들 이렇게 푼다니까? A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하고 B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해서 두 개 더하는 애들 있어. 얘 돌아버린다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절대값은 각각 하는 게 아니야. 얘부터 해석을 해야 된다고. 얘부터. 얘가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지. 알겠니? 그래서 얘를 그림을 한번 살짝 그려보면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가 직선이 파란색 요런 직선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2겠죠. 이해돼요? A점은 여기에 있어. 1,0 B점은 여기에 있어. 아주 가까이 애들 있네요. 이렇게 있겠죠. 2,1 그랬을 때 P점을 딱 잡아. 그래가지고 이거도 2벡터 더하기 2벡터를 한다 이 얘기야. 알겠니? 그리고 P점이 뭐 여기쯤 있으면 2벡터 더하기 2벡터가 되겠죠. 걔네들의 특징이 뭐예요? AP 더하기 BP를 하잖아. 이렇게 해도 돼. 그러면 여기 절대값 안에서는 마이너스 곱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PA, PB라고 생각해도 무방하죠. 그쵸? 그럼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P점이 딱 잡혔을 때 직선 위에 PA 벡터 더하기 PB 벡터의 뭘 구하여라? 최소값. 이 합벡터의 최소값. 그런데 P점이 아무리 움직여도 P점이 움직일 때마다 이 합벡터의 모양은 달라지겠죠. 그쵸? 늘 지나는 점이 있어요. 그게 누구야?
A, B의 중점이죠. 왜 그러냐면 P점이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합벡터는 얘네들의 평행사변형을 못 그리겠냐?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P점이 여기에 있어. 그러면 PA 더하기 PB 하면 평행사변형 못 그리겠어. 요구의 대각선 일로 가는 거 아니야.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A, B의 중점을 지나요. 무조건 A, B가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되거든. 그럼 걔네들의 중점을 지날 거 아니야. 어떤 P점이라고 하더라도. 이해가 되세요? 결국은 여러분 요거를 요렇게 바꾸자 이 얘기야. 얘는 발상 자체를 이렇게 해라. 요렇게 되어 있으면 분자 분모를 2로 나눠서 얘는 2 분자 분모를 2로 나눈다기보다 2를 곱해서 요렇게 만들어서 얘를 A, B의 중점을 M이라고 할 때 요렇게 바꿔라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쉽네요 선생님. A, B의 중점 뭐니까? A, B의 중점 M은 2분의 3, 2분의 1이죠? 얘하고 저 직선 Y 넘길게요. 얘하고 거리가 최소일 때, 한마디로 뭐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일 때 그게 PM의 최소값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 거리 구하는 공식 쓰면 얘는 루트 2분의 3 빼기 2분의 1 하면 1이죠? 1 빼기 2 절대값 씌우면 1이네요. 그래서 2분의 루트 2 집어넣으면 루트 2가 답이 되겠습니다. 흐름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응용해봐. 만약에 이 문제가 다 똑같아. 근데 여기에 3이 있고 여기에 2가 있어. 그럼 너희들 분자 분모에다 얼마를 곱할 거야? 5 곱해야 된다라는 느낌 안 들어? 알겠습니까? 5를 곱하는 거야. 여기가 3하고 2가 있으면 이렇게 5 이렇게 곱하라고.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니까 A, P점이 어디를 무조건 통과한다는 거야. 얘는 합벡터가 A, 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통과한다 이 얘기야. 무조건. 알겠어요? 그래서 그 내분점을 찾아서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한 다음에 5배 하면 답이야. 이런 거 3, 2로만 나와도 애들 못 풀어. 1도 못 푸는데 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렇게 좀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425번 유형 12번의 홀수번 문항입니다. BA 벡터와 FE 벡터 내적을 하래요. 그러면 얘네들을 내적을 하는 방법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 항상 명심해야 돼. 니들이 크게 몇 가지? 3가지. 자, 그 3가지를 한번 정리하면요, 여러분. A 벡터, B 벡터 내적을 구하라 그러면 빠르게 정리해 봅시다. 정의, 식으로 구하는 게 있고, 식,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게. 식, 그림 이렇게 정사형 내리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거라고 그랬죠. 이게 이렇게 겹치지 않고 반대 방향이면 둔각이기 때문에 길이 2개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하면 된다 그랬죠. 겹치면 양수고. 세 번째는 뭐가 있었어? 성분 A 좌표를 A1, B1, B 좌표를 A2, B2라고 그러면 얘는 A 내적 B가 뭐였어요? X 좌표들끼리 곱하고 Y 좌표들끼리 곱해서 더하면 된다 그랬지.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 3가지 방법이 아주 자유롭게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면 되느냐, 다음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돼. 또 물어보면 얘는 식, 첫 번째는 뭐라고? 식으로 구해요. 내적. 두 번째는 뭐야? 기하학적 의미. 알겠어요? 기하학적 의미 정사형으로 구해요. 세 번째는 좌표,
성분으로 구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얘도 여기에다가 좌표 평면을 이렇게 딱 올려놓고 원점을 여기 점, 여기 점, 여기 점, 여기 점 점의 좌표를 다 구하면 이 벡터와 이 벡터 각각 구할 수 있잖아. 종점 빼기 시점 하면 되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런데 얘가 제일 쉽죠. 얘는. 그쵸? 얘를 평행이동하면 요렇게 BC 벡터로 갈 테니까 얘는 BA 내적 BC로 바꿀 수가 있고, 얘는 BA 벡터의 크기도 1, BC 벡터의 크기도 1 곱하기 코사인 몇 도 두 벡터가 이루는가? 120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 427번을 보면요. 요거 정육각형이고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육각형은 요런 대각선들 세 쌍을 보면요. 정삼각형이 몇 개 생겨요? 6개 생긴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됐어요? 정삼각형이 6개 생기는 녀석이고, 그리고 얘가 무게중심이래요. 요 삼각형의 뭐라고? 무게중심. 그리고 얘도 이 삼각형의 뭐래요? 무게중심. 이게 이제 좌우 대칭인 모양이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을 거야. 그쵸? 이등변 삼각형은 되겠죠. 얘네들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요 A, G1, G2 요 삼각형이 이등변은 되겠지. 이제 무슨 삼각형인지를 뭐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여기에서 얘하고 얘의 내적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 벡터와 이 벡터의 길이를 각각 한번 생각해 보고요. 얘를 수직을 내렸을 때 요 길이 곱하기 얘 해도 상관이 없잖아. 아니 요 각을 구할 수 있다면 땡큐지. 알겠죠? 선생님은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근데 여러분이 일단 요거를 아셔야 되는 게, 요렇게 P점 지나게 요렇게 대각선 그으면요, 여기 무게중심이지만 요렇게 연결을 하면 요거는 요 정삼각형의 뭐기도 해요? 높이기도 하죠. 높이가 되는 거는 이렇게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 AB 벡터를 이 BCP 삼각형의 위치 벡터를 시점을 A로 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를 A 벡터, 얘를 B 벡터, 얘를 C 벡터라고 생각을 해보자. C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A, G1 벡터는 무게중심 위치 벡터 구하는 거 3분의 A, B, C 벡터가 되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녀석 A, G1을 연결한 게 요 녀석이 만약에 지금 그림에서 요렇게 선생님이 A에서 C까지 연결한 거랑 겹치게끔 그렸는데 이게 어떻게 겹치는지 알 수 있느냐 이거잖아. 근데 우린 이건 알고 있거든. A 벡터랑 B 벡터를 더한 건 반드시 BP의 중점을 지나죠. 그러니까 요 녀석 두 개 더한 거는 어찌됐든 간에 A 벡터와 B 벡터를 합벡터한 녀석은 BP 중점을 지나고 2배 간다고. 이거의 2배를 간단 말이야. 이해되니? 여기까지? 그 얘기는 이건 C 벡터의 크기랑 완전 일치하겠구나 알 수 있잖아. A에서 C까지 연결한 게 BP의 중점 지나고 2배 간 거거든. 그러니까 요거 2개 더한 게 뭐야? 요거 2개 더한 게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C 벡터죠. 얘는 3분의 2C 벡터야. 요게 뭐라고요? 3분의 2C 벡터. 그러면 우리는 요 길이가 뭐냐? 요 길이는 얘가 2면요. 이제 무게중심을 통과하면 중점이니까 여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여기 1이고 특수각삼각비, 여기는 루트 3이죠. 그래서 요 녀석이 2루트 3인 거 알지?
2루트 3의 3분의 2가 AG1의 크기라고. 근데 여기가 30도죠 여러분. 여기도 30도지. 그럼 여기 몇 도 남아? 60도 남지. 정육각형은 내각이 120도니까. 그런데 아까 2등변이었잖아. 그런데 여기가 60도야. 그럼 이거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거 내적 이거 굳이 뭐 수직 내릴 필요도 없고 요 길이가 뭔지만 알면 되는데 요 길이가 요 녀석 C 벡터의 크기 2루트 3의 3분의 2라고. 그래서 AG1 벡터의 크기는 3분의 4루트 3이에요. 그래서 내적을 한 건 얘 크기 3분의 4루트 3 곱하기 AG2 크기 3분의 4루트 3 곱하기 두 벡터가 이루는가 코사인 60도 2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3 하나랑 루트 3 두 개랑 약분되고요. 2 하나랑 얘랑 4랑 약분되니까 답은 3분의 8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다음. 자, 얘를 만족시키는 433번. 내적이 34가 되도록 하는 P의 자치를 구하여라. 그때 OP 길이가 최소가 되는 경우는 언제냐? 지금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이요, 이거를 이 문제를 통해서 좀 기하학적으로도 생각하는 훈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식으로 하면 어려워. 성분으로 생각을 하면 쉽지. 성분. 알겠죠? P점을 A, B라고 할게요. P점을 뭐라고 하죠? X, Y라고 할게요. X, Y 자치니까. 구하는 점이 X, Y.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를 X, Y라고 하면 AB 벡터 내적 OP 벡터니까 AB 벡터를 먼저 구하면 얘는 종점 빼기 시점이야. 알겠죠? 좌표라기보다 성분을 구하면 그래서 6 빼기 3, 10 빼기 5 하시면 돼요. 3,5가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완전히 이해해야 돼 이거를. 그러면 이 녀석하고 OP 벡터하고 내적하는 건데 OP는 종점이니까 X, Y야. 결국은 요 녀석이 의미하는 거는 이 얘기구만. 3,5하고 X, Y하고 내적한 게 34. 그럼 내적은 3X 플러스 5Y 넘어와 마이너스 34는 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P점은 결국 자치가 직선이 나왔잖아.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이 P점이 된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얘하고 OP 길이의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얘는 당연히 뭐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최소가 될 때를 물어본 거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소값이라고. OP 길이의 최소값.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뭐가 되겠어? D는 루트 9 플러스 25 00 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34. 그래서 34. 얘는 루트 34분의 34니까 루트 34. 이렇게 답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얘가 답인 거야. 자, 그러면 얘를 기하학적으로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항상 매번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AB 벡터를 이렇게 우리가 OP랑 내적을 하는 건데 AB 벡터를 구해보니까 얘는 종점 빼기 시점 해가지고 3,5가 나왔었죠. 여기에서 이걸 뺐었죠, 여러분. 그쵸?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AB 벡터는 사실 3,5에서 6,10을 이렇게 연결을 한 게 AB 벡터인데 이게 잘 그려야 되는데 여기가 A, 여기가 B. 이게 AB 벡터인데 이 AB 벡터를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건 사실 원점으로 시점을 옮긴 거라 그랬지. 성분으로 표현했다라는 건. 결국 3,5를 또 연결을 한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 빨간색이 AB 벡터랑 똑같은 벡터라고. 이해되시죠? AB랑 OA랑 똑같아 지금. 그러면 일단 얘 길이를 구해요. 얘 길이를 구해보니까 OA 벡터의 크기는 뭐야? 루트 34야. 그쵸? 9 더하기 25.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OP를 내적했을 때 34가 되고 싶대. 야, 이게 지금 우연의 일치야. 우연의 일치. 알겠죠? 우연의 일치야. 34가 또 되고 싶대. 그 얘기는 뭐냐면 얘랑 곱해가지고 34가 되는 게 바로 OP가 되는 건데 그 OP의 정사형의 크기가 루트 34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사형의 크기라는 건 이 OA야 수직인데 수직으로 떨어진 O에서 수직으로 떨어진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가 루트 34가 되면 된다고. 그럼 A점이네. 그럼 A점이잖아. 이해되세요? 얘 A점까지의 거리가 루트 34인데 지금 문제가 완전 지금 숫자가 똑같아서 니들이 헷갈리는데 내가 다시 예를 들어줄게. 조금만 참아봐.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에서 빨간색과 수직이면서 A를 통과하는 이러한 직선 위에 있는 점이 P점이면 된다 이런 얘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A를 통과하고 요 OA 벡터는 수직인 점. 그래야지 얘가 만약에 P점이 여기에 있어. 초록색. 그러면 OA 내적 OP 얘는 내적은 어떻게 구한다고? 이 녀석을 다른 벡터의 정사형을 내린 길이 곱하기 그 벡터의 길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 자체가 루트 34니까 얘를 정사형 내린 것도 루트 34가 돼야지 34가 될 거 아니니. 지금 루트 34가 두 번 나와가지고 니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다가 A점을 지나면서 수선의 발을 내린 게 A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 얘기야.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 P점은 OP를 정사형 내려봐. 1로 떨어지지. 여기에 P점이 있어. 그럼 1로 떨어지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P점들은 여기 직선 위의 점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구한 자치 있잖아요. 자치. 요 직선이 얘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왜 직선으로 나왔겠어? 3,5의 수직이라고. 알겠니? 이해돼요? 여기까지?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이 OP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그럼 당연히 OA 여기가 수직이니까 OA 길이가 제일 최소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세요? 내 말이 왜 이렇게 버벅대는지 모르겠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P점이 A일 때가 최소라고. 그래서 OP 길이 최소값 루트 34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게 기하학적으로 해석이 되면요 여러분 금방 풀어요. 자 여러분 이게 예시예요. A점이 6,8이고 OA와 OP를 내적한 건 40이 되도록 P점의 자치를 구하시오. 그럼 P점을 그냥 뭐라고 놔? X, Y라고 놓고 하면 돼. 알겠니? X, Y라고 놓으면 6X 플러스 8Y는 40 끝나. 이게 P의 자치야.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얘 기하학적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얘기야. 그러면 여기가 5고 A점은 6,8이니까 뭐 여기쯤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요 녀석이 OA 벡터라고. 그럼 이 길이를 일단 먼저 생각해봐. 얘가 얼마야? 10이란 말이야. 10. 그럼 요 내적한 거는 얘 크기와 이 녀석을 OA에 정사형 내린 거의 곱이거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얘가 정사형을 내린 게 여기에 OA에 정사형 내린 게 얼마 됐다라는 거니? 4가 됐다라는 거야. 40이 나왔으니까. 얘 자체의 크기가 10이니까 지금. 그래서 얘가 10에 4 되는 지점 여기를 딱 지나면서 그치? 얘랑 수직이 돼야 된다고 파란색하고. 그래서 얘랑 수직이 되는 녀석들
이게 바로 P점의 자치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OP 길이의 최소값. 그럼 얘는 답이 뭐가 되겠어요? 4가 되겠지. 요게 제일 짧잖아. 얘가 4잖아 지금. 그러니까 P점이 여기 있어도 내적은 뭐라는 거야? OP 내적 OA는요 이거 곱하기 얘를 정사형 내린 요 길이라고. 그래 이거 곱하기 이건데 4 곱하기 10이라고. 얘를 애시당초 4로 잡았으니까. 그래서 P점의 자치는 5로부터 4만큼 떨어지면서 OA 벡터는 수직인 직선. 요렇게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정리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최소값 물어보면요 얘는 그냥 답이 4야 바로. 원리를 이해하고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이런 건 그냥 문제도 안 되는 거야. 바로 답이 나와. 아시겠죠? 다음 넘어갈게요. 자, 얘는 431번 기하학적으로 푸는 게 훨씬 쉬워요. 기하학적으로 풀면 진짜 뻥아치고 그냥 5초면 답이 나와. 5초도 안 걸려. 2초면 답 나와. 네, 재수 없을 수 있는데 여러분 AB 벡터를 일단 얘는 기하학적으로 안 풀게요. B 빼기 A 종마식 그러니까 마이너스 7,0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AB 벡터의 크기는 일단 7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건 필요 없어. 그냥 구해놓은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P점을 x, y라고 세팅해요. 이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이고요. y의 범위는 0부터 4까지이네요. 지금 y는 안 쓰요.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AP 벡터가 뭐니까요. 얘도 종점 빼기 시점이니까 뭐가 돼? x 빼기 4, y가 되는 거 보입니까? 그쵸? A점이 4,0이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네 두 개 내적하라 그러면 x좌표들끼리 곱하고 더하기 y좌표들끼리 곱하는데 얘가 빵이기 때문에 얘 y좌표 안 쓰인다 이 얘기야. 아까 이거 적을 때 그렇게 얘기한 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x좌표들끼리 곱하면 뭐가 돼요 얘? 자 이제 내적 해볼게요. 그러면 AB 내적 AP는 x좌표들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7 가로 x 빼기 4 있는 그대로 곱하면 돼. 이거 두 개. 얘네 두 개 곱하면 빵이죠. 이거 x 빼기 2로 쓰는 사람 없겠지. 그러면 이 녀석의 범위가 내적의 범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먼저 4를 빼. 4를 빼면 마이너스 6 x 빼기 4 4를 빼면 마이너스 2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7배 하면 얘가 일로 오고 얘가 일로 오죠.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그래서 14 마이너스 7 x 빼기 4 7, 6에 42 이렇게 해서 얘가 최소값, 얘가 최대값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냥 좌표로 간단하게. 됐죠? 다음. 자, 이런 거 이제 435번 곱하기 이건 이제 내적인데 선생님이 모처럼 생각하라 그랬어. 그냥 다항식의 곱. 알겠죠? 단지 문자가 다르면 내적을 살려주면 되고 같은 문자를 곱해가지고 제곱이 되면 크기 제곱이라고 써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곱하면 3a 벡터 크기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3a 제곱. 알겠지? 얘는 플러스 3ab 마이너스 ab 플러스 2ab 그걸 ab 문자 다르니까 내적이라고 써주면 돼. 그리고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b 제곱 그건 뭐라고 하면 돼? 마이너스 b제곱은 b벡터의 크기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게 36이다. 그런데 문제에서 뭐래요? a벡터 크기가 4고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60도일 때 b벡터의 크기는 뭐냐? 이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b벡터의 크기를 뭐라고 놓을 거냐면 x라고 놓자. x. 얘 크기야. 스칼라. 그러면 내적은요. 일단 내적부터 생각을 하면 얘를 처리하려고. 그러면 a벡터의 크기, b벡터의 크기 4x에다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60도니까 코사인 60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코사인 60도 2분의 1이니까 얘는 2x. 됐니? 그러면 이제 때려 넣으면 돼. a가 4니까 a 벡터의 크기가 4면 4의 제곱 16. 16 곱하기 3은 48. 자, a 내적 b가 2x니까 2를 곱하면 4x. b 벡터가 x였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36이 넘어온 다음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0이 됩니까? 이렇게. 근데 b 벡터의 크기는 절대값이니까 양수만 답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6, 2 이렇게 됐을 때 x는 6만 답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벡터들의 내적 이런 거 곱하거나 크기 제곱을 하면 뭐가 나온다? 내적이 나온다. 아시겠죠? 다음. 자, 얘도 보면 여러분이 이거 전개해보면 알겠지만 a 벡터의 크기 제곱 얘는 2ab 마이너스 ab 플러스 a 내적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구하라는 게 요거야. 전개해보니까 구하라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거 a 벡터 크기 알아, b 벡터 크기 안단 말이야. 누구만 몰라? 내적만 모르죠. 그래서 내적을 구해야 되는데 그 내적을 어떻게 구해? 바로 이거 제곱하라고. 그래서 두 벡터가 더한 거, 뺀 거, 뭐 3a 빼기 2b 이래도 상관없어. 어차피 제곱하면 뭐가 나와? 내적 나와.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양변 제곱해주자. 알겠죠? 명심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야. 요런 거 나오면 양변 제곱. 기억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거 제곱하면 a 벡터의 크기 제곱 마이너스 2ab ab는 내적으로 쓰라 그랬어. 플러스 b 벡터의 크기 제곱 루트 3의 제곱은 3이에요. a 벡터 크기 1이고 b 벡터의 크기가 2니까 2의 제곱 4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a 내적 b는 5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럼 a 내적 b는 뭐가 돼? 1. 그럼 이제 다 구했지. 얘 알고 얘 알고 그 다음에 내적 알고 때려 넣으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답 나오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이 답입니다. 다음. 자, 17번 내적의 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두 벡터가 이루는 각 코사인 세타를 내적을 이용하면 구할 수 있어. a 벡터 크기, b 벡터의 크기, a 내적 b였다고. 이해되십니까? 요 값 구하고 요 값 구해서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그러면 이 벡터와 이 벡터 이루는 각 하면 이 벡터 따로 구하고 이 벡터 따로 구하는 거야. 그러면 a 벡터 플러스 b 벡터를 먼저 더하면요. 이제 더하면 돼요. 있는 그대로 1,3이 되겠죠. 그러면 a 빼기 b 벡터 요거 하면요. a에서 b를 빼면 돼요. 2,1이 되겠죠. 요거를 각각 c 벡터, d 벡터라고 할게. 그럼 이제 c 벡터와 d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하려면 c 벡터의 크기 구하고요. 루트 10. d 벡터의 크기 구하고요. 루트 5.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내적 구하면 되죠. c 내적 d. 그러면 x좌표들끼리 곱하고 y좌표들끼리 곱해서 더하면 돼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얘 각각의 크기들 곱하고 5 루트 2 위에 내적 5를 올리시면 되죠. 루트 2분의 1이 나왔습니다. 코사인 세타가 루트 2분의 1이야. 몇 도야? 45도. 2번. 447번. 얘는 양변 뭐해라 이런 거 나오면 제곱. 그럼 제곱하면 내적 나온다. 그럼 좌변은 뭐가 되느냐? a 벡터의 크기 제곱 플러스 2a 내적 b b 벡터의 크기 제곱. 그러면 우변은 뭐가 돼?
똑같은데 가운데 부호만 어떤 거?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 A 벡터 크기,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없어지겠죠? 이해되십니까? 결국 얘가 넘어오면 얘는 4A 내적 B가 빵. 내적이 빵이네. 뭐야? 두 벡터는 수직. 이해되십니까? 지금부터 내적이 빵이면 수직, 수직이면 내적이 빵. 이게 무조건 반사로 떠올라야 돼. 아시겠죠? 다음 451번. 방금 얘기했듯이 얘랑 수직이래. 그럼 뭐라고? 내적이 빵. 그래서 요 녀석이 서로 수직이다. 좀 더 복잡해져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렇게 가로를 치고 내적이 빵 요렇게 푸시면 되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얘는 이거 전개하는 것보다 성분으로 줬으니까 그냥 성분으로 대입을 하자. 알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벡터의 성분 구하고 뒤에 있는 벡터의 성분 구해서 내적이 빵 하자고. 이해되시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A 했으니까 마이너스 2,1 플러스 2B 했으니까 6,8. 이게 앞에 벡터예요. 내적. 그 다음엔 뒤에 벡터는 KA 2K, 마이너스 K. 여기다 K 한 거지. 그 다음엔 B 벡터를 더하자 3,4. 이게 빵. 그러면 앞에 있는 벡터는 4,9 내적. 뒤에 있는 건 2K 플러스 3, 마이너스 K 플러스 4. 이게 빵. 그래서 뭐 단순해요. 이거 전개하면 8K 플러스 12 마이너스 9K 플러스 36은 빵. K는 48. 이렇게 되나요? 끝. 답은 5번. 단순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내적하시면 돼요. 성분이면. 다음. 자, 유형 20번 455번. 얘 이제 방향 벡터가 얘라 그랬으니까 얘는 이렇게 세팅할 수 있겠네. 1분의 마이너스 5분의 x 빼기 x1 y 빼기 y1. 됐습니까? 얘가 어딜 지나? a, 마이너스 2 x에다 a 넣고 y에다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얘는 a 플러스 2.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5니까 약분돼서 얼마 남아요? 1. a는 마이너스 1입니다. 2번. 그런데 나는 이게 솔직히 이게 이제 벡터로 내가 풀긴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기울기니까 직선을 이렇게 찾으면 안 되냐고. y는 마이너스 5x. 근데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10이지? 3이 돼야 돼. 마이너스 7. 왜 a,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우리가 예전에 풀던 방식대로 하자고. 그래도 a는 마이너스 1 나오잖아.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해도 돼. 안 돼 꼽지.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유형 21번. 두 직선이 이루는 각 그랬으면 방향 벡터를 찾으면 돼. 첫 번째 직선, 두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를 각각 찾아보면요. u1 벡터 뭐예요? m,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 이제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u2 벡터는 뭐예요? 두 번째 3,1이겠네요. 됐어요? 분모 1인 거 잘 나와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면 크기가 45도다 그랬으면 내적을 이용을 하면 코사인 45도는 u1 벡터의 크기 루트 x 좌표 제곱 더하기 y 좌표 제곱. 이게 크기죠.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그 다음에 u2 루트 10이죠. 그 다음에 내적 3m 빼기 1이죠. 물론 이제 절대값을 씌워야죠. 양수라 그랬으니까. 이게 뭐 예각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음수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 실질적으로. 알겠어? 그러니까 135도가 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2분의 루트 2. 요 녀석은 좀 기네요. 그래도 뭐 다 써야지 뭐. m제곱 플러스 1 루트 10 3m 빼기 1. 네, 양변 제곱할게요 여러분. 양변 제곱하면 2분의 1만 남을 거고, 얘는 10 가로 m제곱 플러스 1, 얘는 3m 빼기 1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0하고 2하고 약분해서 5만 남고요. 자, 쟤를 곱하면 5m제곱 플러스 5는 9m제곱 완전제곱 전개하고 있습니다. 6m 플러스 1. 그래서 좌변이 싹 다 넘어가면 얘는 4m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4는 0, 2로 나누면 이렇게 되니까 1, 2, 마이너스 2, 1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4 플러스 1 마이너스 3 되죠. 그래서 m은 양수, m은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는 아니고 양수 m 구하래요. 답은 2. 그래서 얘 되겠습니다. 이해되세요? 다음 유형 23번 대표 문제 463번입니다. 얘를 지나는 직선과 이 직선이 서로 수직일 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향 벡터를 이렇게 AB가 있어. 그러면 이 직선과 평행한 벡터를 당연히 AB 벡터로 잡을 수 있다고. 알겠죠? AB 벡터로 잡어. 그러면 AB 벡터는요, 종점 빼기 시점 바로 갑니다. 5 빼기 A 빼기 6.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의 방향 벡터 2,3 함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2,3 하고요. 두 벡터를 내적한 게 뭐가 되면 돼요? 수직. 그러면 떠올라야지. 내적이 빵. 그래서 x좌표들끼리 곱하고 10-2a, y좌표들끼리 곱하면 3a 빼기 18, 이게 빵. a는 8 되겠습니다. 다음. 자, 마지막 유형 원이죠. 이거 보면 떠올라야 되는 거 뭐였어? a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절대값 벡터 a의 크기. 벡터 a의 크기가 5죠. 5. 반지름이 5인 원이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식이 되겠네요. x 빼기 3의 제곱, y 빼기 4의 플러스 4의 제곱. 이게 반지름 5의 제곱. 근데 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래. 그럼 x축과 만난다라는 건 y가 0일 때잖아.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으면 x 빼기 3의 제곱은 뭐가 돼? 16 넘어가서 9가 남겠죠? x 빼기 3은 뿔마 3. 그래서 마이너스 3 넘어가면 플러스 3 되니까 6 또는 0. 그래서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6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평면 벡터의 도형의 방정식 대표 유형을 다 풀어봤습니다.